자, fx가 a 곱하기 코사인 bx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 체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래요? 0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x는 0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b분의 2파이였을 거겠네? 근데 요 놈이 지금 뭐라 그랬지? 주기가 6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b는 3분의 1 나왔겠네? 자, 그럼 b는 3분의 1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6파이가 됐을 거고, 여기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가운데 잘랐니? 가운데 잘랐으면 여기는 3파이였겠네, 그지? 여기는 2분의 3파이였을 거고. 자,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랬지? 파이부터 4파이까지라 그랬지. 그럼 파이부터 4파이면 아마 여기 어디쯤 됐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았을 때 최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 문제랑 사실은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를 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a가 1이었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가? 그럼 a는 2였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아까 코사인 했던 거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거 풀던 거랑 지금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깨달으셔야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직 몸에 안 배서 그래요. 자, 또 12번 이전에서 질문. 11번이요. 몇 번이요? 몇 번? 9번이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자연수를 이렇게. 자, 이 문제는요. 이게 좀 여기서 처리를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SN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4 곱하기 4에 가로치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에서 AN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죠? 1 넣으라 그랬죠. 1 넣으라 그랬죠. 1 혹시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2는 4 빼기 4 곱하기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 하나겠죠? 박스를 딱 쳤겠네요. 1 빼기 네? 1 빼기 4 어디요? AN 플러스 1 아, 여기가 문제가 1이라고요? 미안.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뭐 집어넣으셔야 되죠? n-1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러면 a의 n은 1 빼기 4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에서 a의 n-1까지 가겠죠? 자, 위에서 아래를 뭐 해줍니다? 빼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은 하고 1은 지워져요. 마이너스 4는 묶었을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를 지워주니까 여기는 뭐만 남습니다? AN만 남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N이라고 나오네요. 자, 근데 이 N은 뭐부터 넣으셔야 돼요? 2항부터 넣어야 된다가 기본이죠. 여기까지. 자, 그럼 해석은 요거 두 개예요. 이 식을 변형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는 2부터 넣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2가 돼야 되고요. A의 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3일 거고요. A의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4 이렇게 됐겠죠? 2부터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1은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부터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4가 4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4면 A의 3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A2는 얼마죠? 자, A4는 4였고요. A의 3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A2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9분의 4가 되나요? A2는 9분의 4가 되네요. 그럼 A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으로 가셔야 돼요. 얘가 9분의 4였으니까 는 1 빼기 4 곱하기 A1이잖아요. 그럼 4A1은 9분의 5다가 되겠네요. 그럼 A1은 36분의 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쭉 넘어가시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쭉쭉쭉쭉 가면 A의 5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A의 6은요? 36이 되나요? 그럼 36 곱하기 얘를 해주니까 답은 5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일까요? 근데 얘가 특별하게 달라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이 나오면 무조건 1부터 집어 때려 넣으라 그랬잖아요. 습관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N-1을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2항부터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 3, 4, 5 때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항은 요식이니까요.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 값을 주고 아까 연습한 거랑 비슷한데요. 가운데 거 하나 주면 더하기 빼기로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얘가 똑같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같은 거로 풀어버릇 하셔야 같은 문제라는 거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4점이지만 요런 건 맞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점 같은 4점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맞아주면 요런 걸 맞으면 3등급이에요. 뭐 아주 골 때리는 문제들은 뭐 그건 1등급 맞자는 얘기들이니까요. 일단은 요런 문제들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몸에 쫙 배셔야 돼요. 연습하시면서. 요렇게 근데 이게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얘는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패턴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독해처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딱 째려보세요.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가 아니라 내가 풀 때, 본인들이 풀 때 내가 어디서 딴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몸에 안 밴 거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또 11번이요? 11번 갑시다. 공차가 정수 밑줄 빵이요. 정수라고 하는 말은요, 늘 이게 좀 무식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수라고 하는 것은 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줄을 딱 그으셔야 됩니다. 얘가 정수라 그랬고요. 근데 이 두 개의 공차가 모두 다 정수라고 하는 두 수열이 있었어요. 근데 자, 그건 그렇고요. 자연수 M에 대해서 자연수 M 이것도 동글뱅입니다. 저는 정수 자연수 나오면요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부정방정식을 풀 가능성이 높다. 근데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요 사실은 좀 무식하게 때려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1 빼기 B의 1의 절대값이 5다. 그럼 간격이 5다라는 얘기가 됐을 거고요. 자, A의 M과 B의 M이 같다. 근데 A의 M 플러스 1이 보다 B의 M 플러스 1이 크다. 그러면 M항은 같은데 다음항은 B가 이긴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드시나요? 혹시 직선 안 그려지세요? 직선? 직선이 그려지면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수열로 푸니까 어려워져요. 수열을 그래프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등차 등비 나오면 다 직선 그랬거든요. 직선 그랬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수열이 있고 B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어떤 자연수가 되는 어떤 항에서 같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항에 되면 B가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자, A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요. B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차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자연수였다는 얘기, 정수였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같아지는 놈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형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M항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1항서부터는 얘가 추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항일 때는 이게 A1일 거고요. 여기가 1항일 경우에 이게 B1일 때는 이 간격이 5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선에서 직선 빼면 뭐 나오죠? 직선이 나오죠. 직선에서 직선 빼면 직선이 나오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얘를 직선으로 놓고 보니까 직선에서 직선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5x 빼기 4가 있었고요. 3x 빼기 플러스 1이 있었다.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것도 정수일 수밖에 없죠. 정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2x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를 뺀 항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함수를. 그러면 어떤 식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 벌어지게 돼요. 첫째 항이 5가 돼버리고요. n번째 항이 0 나옵니다. n번째 항. 이거는 사실은 얘를 근데 제가 자꾸 수열을 자꾸 직선으로 봐라 그 다음에 함수로 봐라고 하는 것이 이거 수식으로 문제 풀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직선으로 보면 되게 은근히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의 공차와 이것의 공차가 이것의 공차의 차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간격의 차이가. 근데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정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1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번째 항이 0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얘가 정수로 떨어져야 되면 한 칸씩 내려와서 여기로 떨어지던지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두 칸씩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5였다 3이었다 1이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차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고급으로 푸나? 너무 고급으로 푸나? 얘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식을 그냥 CN이라고 놓고 CN의 그래프를 그려버린 거예요. 자, 등차에서 등차 빼면 당연히 등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직선에서 직선 빼면 당연히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AN에서 BN을 빼내버리면 CN이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C1은 5가 될 거란 말이에요. C1은 5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공차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n번째 항이 0이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내려갈 건데 여기에서 공차가 정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CN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 되거나 공차가 일씩 내려가서 여기가 6항일 때 0 나오는 거죠. 아니면 C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10이거나 그럼 N이 2일 때 0 나오는 거죠.
너무 고급인가요? 요거 이해되시려나? 요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요. 시그마 K는 1로부터 10까지의 AK가 9였다는 얘기인데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BK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CN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근데 CN이라는 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CK 값을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AK 빼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BK라고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합은 쉽잖아요. 얘나 얘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것의 합이 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구하면 이 값도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같이. 잡혔으리라나 모르겠습니다. 잡혔으리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A, B에는 저는 안 구했어요. A, B에는 안 구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게 보이려면은요. 습관적으로 직선으로 보여줘요. 이게 습관적으로 직선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얘가. 근데 직선에서 직선 빼면 직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직선에서 직선 빼면 직선이다.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보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식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첫째 항 공차, 첫째 항 공차 때려놓고 첫째 항도 다르죠. 공차도 다르죠. 이거 놓고 식을 때려놓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얘를 이런 식으로 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또 12번 당연 빠따, 당근 빠따 질문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자 일단 문제 하나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요. 헛돌 셋네 이랬을 거고요. y는 fx가 y는 2분의 1 x가 원점에서 접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요. 자 원점에서 2분의 1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접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0에서 접했다는 얘기잖아요. 원점에서 접했고요. 자, 얘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을 S1이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문제 딱 정해졌죠. 한쪽에서 한쪽을 뭐 해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것까지 동의되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fx고 얘가 2분의 1 x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뺀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는 미적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fx에서 2분의 1 x를 뺍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리자면 fx 빼기 2분의 1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여기 접하는 곳하고 만나는 곳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래프는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럼 이 넓이가 S1이고 이 넓이가 S2인데 이 넓이랑 같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0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일단 첫 번째 얘가 됐느냐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네요. 그쵸? 그럼 이 식에서 여기 0이니까 이 식은 되게 쉽게 풀리잖아요. 그쵸? 그럼 x제곱은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얘랑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미지수 두 개를 때려 대야 되는데 그럼 얘는 x제곱하고요.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다. 이렇게 식이 나왔겠죠? fx의 식은 끝났죠. 일단.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죠. 이거 틀리신 분은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하도
겁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죠? 틀렸구나. 아이고, 지금 이거 벌써 한 3번, 4번 나오지 않았어요? 직선상의 두 점자의 거리 겁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봐, 내가 밥 먹듯이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루트 5라 그랬죠? 근데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뜩뜩 잡아서 여기는 2K고 여기는 K라면 여기가 루트 5K가 된다. 요거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럼 K는 얼마예요? 1이죠? 1이잖아요. 그럼 요 간격은 2였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간격이 2였단 얘기죠. 안 썼지? 직선상에 루트 5 나오니까 야 루트 5구나. 이거 나한테 1학년 때부터 들은 친구들이 있죠? 심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직선상의 두 점자의 거리 해가지고 기울기 잡아서 풀으라는 거. 징그럽게 많이 했어. 징그럽게. 안 쓸래? 안 쓸래? 그럼 이게가 2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지수 하나로 때릴 수가 있네요. 하나를 베타라고 놨으면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베타 마이너스 2겠죠. 여기를 알파라고 놨으면 그럼 베타는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얘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알파가?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됐죠? 그럼 얘가 인티그럴 0부터 베타까지의 얘를 적분하면 0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4점일까요? 아, 여기까지도 4점인가요? 계산이 더러워서요. 풀어 제껴가지고요. 적분해서 베타 갖고 정리해서 0 나오게 하면 베타 값이 더 남아요. 그럼 베타 값이 더 나왔으면 얘 끝났잖아요. 그쵸? 지금 물어본 게 뭐죠? F의 1이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베타 값 나왔으면. 그러면 요거 넘어가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죠. 적분해? 아이씨, 욕 나오는 새끼. 욕 나오는 새끼. 어쩔 수 없어요. 에이, 해야지 뭘. 해야지. 이거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거. 적분하셔야 돼요. 곱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해서 이거 어차피 근데 베타의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베타의 식으로 나오니까 그놈이 0 되게 하는데 베타는 0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정리해주고 나면 베타가 뭐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접근 되시겠어요? 요거 요렇게 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본인들이 천천히.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해서 실립니다. 13, 14 다 못 풀었지?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은 지수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요. 자, b는 양수라 그랬네요.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b고요. 이게 x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플러스 3b가 있고요. 이거는 x가 a보다 클 때라고 조건이 됐어요. 근데 얘를 그린다고 치면은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요.
반드시 점근선 체크해서 그리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얘를 안 잡아요. 얘를 안 잡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점근선 잡으셔야 돼요. 로그 함수도 당연히 범위 나오니까요. 즉 지수함수는요. 여기를 잡아놓고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로그 함수는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로그는요. 지수는 여기를 잡으셔야 되고요. 로그는 여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일단 이거를 체크를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요. 얘가 x 플러스 3 이거는 2의 x승이니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3 이동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x축으로 적당히 이동을 했어요. 적당히 이동을 했는데 이건지 이게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이동한 거는 그냥 대충 그려졌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는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버릇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B를 잡는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려졌다. 이걸 안 잡아요. 이걸 안 잡아요. 자,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안 잡았지. 지수함수라는 게 이거 안 잡죠. 지수함수는 여기 점근선부터 잡아서 그려버릇 하셔야 돼요. 버릇이. 자, 2의 x 플러스 3승이면 얘가 2니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A는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했죠. A는 딱 잘라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고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걸 그리면 여기는 3B인데 B가 양수니까 3B는 여기 위에 3B라고 있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을 딱 잡아가지고요. 어느 선을 딱 잡아서 왼쪽은 하얀색, 오른쪽은 빨간색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여기였다면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범위를 A로 자를 때 우리가 어떻게 자른다? 둘 다 그려놓고 딱 잘라서 왼쪽은 얘고 오른쪽은 얘고 요건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어딘가를 잘라서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갈릴 거다라고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T가 B부터 K까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는 1개다. t가 y좌표인데요. 그죠? b보다는 크대요. b보다는 크니까 여기다 찌 긋게 되면 여기는 개수가 여기는 1개겠죠. 그죠? 근데 1개가 나오려면은요. 1개가 되려면요. K는 B보다 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라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잘라졌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여기까지는 왼쪽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얘를 그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지 그럼 여기까지는 1개죠. 여기까지는 1개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한계인데 여기가 뻥 뚫어지겠다, 그지? 근데 K의 최대값이요? 응?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돌아오면 여기까지는 한 개네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라면 영계가 있어가지고 응? 점근선에서 점근선까지? 느낌은 그렇긴 한데요. 딱 느낌은 그렇긴 한데 일단 얘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걸 것 같아요. A가 이쪽 어디에 있다라고 치고 얘가 여기까지 가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여기는 두 개가 생기잖아요. 정근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되기 전까지가 한 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3B 값이 되는 것이 3B가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B 플러스 8은 x자 제가 되는 x좌표가 위에 있는 함수. 이 주황색 함수의 x좌표가 점근선 똑같은데 거기가 최대값 k가 저기 k는 주황 색깔이 있어요. K가 주황 색깔. 이렇게 되면 B가 음수라서 안 되네. 네. 그러니까 x좌표가 점근선인데 더 위로 와서 주황 색깔이 내가 k.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 점근선 되는 데를 로그로 x좌표 구한 다음에 쟤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로고까지 안 가고 그냥 개념에서 썰어야지. 그래프에서. 그래. 자, 그림이 B에서요. 얘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적당히 됐다가 얘가 점근선이 여기였다고 치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K의 최대값이. 근데 그러면 그 값이 4B 플러스 8이라 그랬는데 이 값이 3B가 돼버리면 B가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럼 조건에 안 맞아버린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요 놈이 요렇게 되면 또 되네요.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까지는 한 개고 한 개고 한 개고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 개죠. 또 올라가면 한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4B 플러스 8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말이 되네요. 아까 그래프에서는 조건에 안 맞아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요. 점근선을 잡아서 풀어버릇한다가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익히셔야 되는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따진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4점짜리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되는 애가.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A일 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더하기 3B가 4B 플러스 8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요. B는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빼기 8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떨어지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승인데 어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아, 문제가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를 넣었을 때 3B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3B가 맞아야 되니까 2의 A 플러스 3 플러스 B가 3B라고 하는 식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2B는 하고 답이 나오니까 이제 A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문제가 그럴싸합니다. 문제가 그럴싸한데 일단 이 다음에 생각은 문제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마다 다 달라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 A가 어디서 잘라져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조건에 따라서 A를 찍찍 잘라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A를 잘라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B에서 하나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3B에서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 3B가 되게 이렇게 하나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B를 어디서 자를 거냐인데 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라졌다면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잘라졌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랐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여기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또 이 조건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그렸더니 이제 여기가 딱 맞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 하나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쓱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수능 보시다가요. 문제가 딱 막히잖아요. 그거를 빼놓고 그 다음에 가면은요. 얘네들이 되게 희한해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14번 문제 보세요.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죠. 얘 절대값 겁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제일 뒤로 가보면 마지막에도 보면 22쪽에 보세요. 절대값 GX는 FX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되게 뭘 좋아하냐면요. 절대값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출제자가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렇습니다. 앞에 풀다가 뭔가 개념이 이상해요. 그럼 일단 잠깐 놔두고 뒤에 가보면요. 같은 개념을 섞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거 풀다 보면 아 앞에 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의도하는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것의 키포인트,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개념이냐면요.
실수 방정식에 부정 조건, 부정 방정식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가 0이었다고 칩시다. 얘가 0이라면 제곱이나 제곱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도 가졌다 그러면 0 되기 위해서 얘가 뭐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다라고 푼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요걸 패러디한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과 제곱은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무슨 개념을 묻고 싶으냐면요, 절대값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요 놈을 굉장히 얘는 써먹고 싶어 환상하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두 문제가 사실은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 두셔야 되면, 절대값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민폐 끼치는 놈이라고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민폐가 뭐죠? 이놈은 괜찮은데 옆집에다 피해주는 애들을 제가 민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민폐예요. 얘가 절대값을 가졌죠. 근데 지는 마음 놓고 떠들고 다 놀아도 되는데 옆집이 피해봅니다. 왜냐면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게, 자, 여러분 식이 이렇게 어떤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옆집이 앞집에다가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절대값이 주어지면 이쪽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얘는 절대 밑으로 못 내려가요. 양수에다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신 거죠?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집 때문에 이쪽 집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 것에 제곱은하고 fx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놈은 뭘 해도 상관없지만 얘만큼은 무조건 양수 쪽에 그려져야 돼요. 제곱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그때 아마 저번 주에 있었던 거죠. 이놈이 미분 가능해요. 이놈이 미분 가능한 식이면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한 식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쪽에 있는 놈이 어느 하나의 놈이 옆집에다가 피해를 끼칩니다. 민폐라고 정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옆에 있는 식 때문에 오른쪽의 식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요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요거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근데 그러면 절대값은 피해를 주는데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고 얘도 음수가 될 수 없는 두 놈이 더해져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관련 없이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아직 애기기 때문에요. 이게 딱 나왔을 때 얘가 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절대값은 민폐 끼치는 놈. 자, 근데 문제를 위에서부터 갈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헛돌셋 이럴 겁니다. 자,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 이 점이 t, ft에서의 접선. 저는 오로한 아싱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접선에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아무 식도 없어요. 그러면 얘를 무식하게 쓰면 t, ft고요. 자, 단 한 줄 미분하면 f't가 기울기일 거예요. y는 그래서 x-t 플러스 ft가 접선의 방정식일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 y절편을 g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gt는 뭐가 되냐면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가 ft라고 하는 식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겠죠? 접선을 이렇게 식을 쓴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로하 나싱에 우리가 충실하다면.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f의 k 더하기 절대값 g의 k가 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fk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fx에다가 어떤 k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놈을 fk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gk는 뭐죠? k라는 점에서 접선을 걷더니 그것의 y절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둘 다 0이어야 되죠. 둘 다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의 k는 그럼 그 점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접선을 걷더니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K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놈이 만족하는 K라고 합시다. 그럼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어야 되니까요. K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을 걷더니 얘가 절편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선 짱구를 불러야 되죠. 이게 뭔 소리까? 자, 모르시겠으면 식으로 갑시다. 지금 f의 k가 0이에요. 맞죠? and 둘 다 동시에 만족돼야 됩니다. g의 k니까 f의 k 빼기 k 곱하기 f 프라임 k도 0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둘 다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그럼 f의 k는 0이니까 얘도 0이겠죠. 근데 이놈이 0이 되려면 k가 0이거나 아니면 f 프라임 k가 0이어야 된다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k가 0이 되는 곳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프라임 k가 0이 됐다는 얘기는 극값이라는 얘기가 되죠. 거기서 접선을 했더니 그놈이 0이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린 건 저 머릿속에 암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k가 여기면 돼요. 왜냐면 fk 0이죠. 그렇죠? 여기서 접선 구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니까 y절편 0이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점 아무 데도 안 돼요. 이 점이어야 돼요. 이 점이면 k가 0이죠. 여기가 k였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 긋게 되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x 곱하기 여기 모르니까 뭐 a라고 봅시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얘가 됩니다. fx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4 곱하기 f의 1 주어진 거는 이거네요. 4 곱하기 f의 1이면 4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더하기 2 곱하기 g의 1이네요. g의 1이 무슨 얘기냐면 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컴마에서. 그치? 그럼 얘는 1, f의 1이었을 거고요.
f'1에다가 y는 x-1 플러스 f의 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f'1 더하기 f의 1 요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f의 1은 여기다가 f의 1은 아까 여기 1-a의 제곱이었네요. 자, 빼기 f'1은 저거 미분해서 1 되는 거 집어넣어서 는 마이너스 1에 되면 a 값이 혀 나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 이거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지가 천재인 줄 알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딱 지나가셨을 때 나는 여기 있는 문제가 6문제가 다 어렵다 그러면 한 놈만 잡으세요. 일단 한 놈씩 잡으세요. 한 놈씩 잡아서 일주일에 한 놈씩만 잡아서 고민해서 풀어보시고 한 놈씩 잡아서 고민해서 이러다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거든요. 점점 한 4개월 정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하시면 1등급 안 나와요. 자꾸 생각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릇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본인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